2024년 12월 31일 서울의 밤거리는 연말의 들뜬 공기로 가득했다. 네온사인이 빛나는 강남대로를 따라 수많은 택시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중 한 대의 낡은 소나타 택시가 천천히 신호등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는 65의 박종민이 앉아 있었다. 박종민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30년간 핸들을 잡아온 두툼한 손. 오늘이 그의 마지막 운행이었다. 내일이면 그는 더 이상 택시기사가 아니었다. 30년 3개월 17일. 그가 이 일을 시작한 이후 정확히 1만 1천여 일이 흘렀다. 참 빠르네. 그는 중얼거리며 계기판을 쓰다듬었다. 총 주행거리 238만 킬로미터. 지구를 59바퀴 반 돈 거리였다. 그 긴 여정 동안 그가 태운 손님은 대략 15만 명. 어떤 이는 웃으며 탔고 어떤 이는 울며 내렸다. 누군가는 인생 최고의 날을 축하하며 탔고 누군가는 인생 최악의 날을 견디며 내렸다. 신호가 바뀌었다. 종민은 천천히 엑셀을 밟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운전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 신호등도, 이 도로도, 이 밤 공기도 모두 마지막이었다. 오후 11시 20분, 종민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다. 5274번 차량, 근처 콜 있습니다. 서초동 레미안 아파트 앞, 응답하세요. 종민은 무전기를 들었다. 마지막 손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274번, 접수합니다. 3분 내 도착하겠습니다. 그는 방향을 틀어 서초동으로 향했다. 거리는 한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연말 파티를 즐기거나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종민은 아파트 정문 앞에 택시를 세웠다. 잠시 후, 한 젊은 남자가 택시 문을 열고 탔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강북 쪽으로 가주세요. 수유동 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민은 미터기를 올리고 출발했다. 백미러로 슬쩍 뒤를 보니 남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한강대교를 건너며 종민이 먼저 말을 걸었다. 연말인데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어머니 댁에 가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효자시네요.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효자는요? 이제야 찾아가는데.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종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30년 경력이 가르쳐준 것 중 하나는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었다. 북악 스카이웨이로 접어들자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쏟아지는 별처럼 보였다. 종민은 이 길을 수천 번 달렸지만 오늘 밤의 야경은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다. 기사님. 갑자기 뒷좌석에서 남자가 말을 걸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30년 전에도 택시 하셨나요? 종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백미러를 봤다. 네, 그때부터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기억하십니까? 종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1994년 12월 31일, 그날은 그가 택시기사 첫날이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기억합니다. 제 첫 운행이었으니까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임산부를 태우셨죠? 종민은 급히 차를 길가에 세웠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가 그날 태어난 아이입니다. 종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그 절박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럴 수가. 종민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30년 전 그의 첫 손님이 30년 후 그의 마지막 손님이 된 것이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는 참이었다. 1994년 12월 31일, 35살의 박종민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15년간 다니던 자동차 부품 공장이 부도로 문을 닫았고 퇴직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아내는 셋째를 임신 중이었고 두 아들은 초등학생이었다. 집에는 딱 58만 원이 남아 있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뭐라도 해서 먹고 살게. 아내 앞에서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종민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친구의 소개로 택시 회사에 입사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야간 전담 기사였다. 첫 출근 날,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낡은 택시에 올랐다. 첫날이라고 떨지 마. 그냥 안전하게만 운전해. 선배 기사의 조언을 들으며 종민은 핸들을 잡았다. 1994년의 서울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내비게이션도 없고 휴대폰도 귀했다. 오직 지도책과 무전기만이 있을 뿐이었다. 밤 11시, 종민은 첫 손님을 기다리며 시청 앞 택시 승강장에 차를 세웠다.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가슴은 두근거렸다. 이것이 정말 그가 가야 할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기사님, 강남 쪽으로 가주세요. 첫 손님은 양복 입은 회사원이었다. 종민은 조심스럽게 운전을 시작했다. 다행히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고 7,500원의 요금을 받았다. 첫 수입이었다. 그렇게 몇 건의 손님을 더 태우고 자정이 가까워졌다. 새해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종민은 을지로 쪽을 지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종민은 급히 차를 세웠다. 한 여자가 배를 부여잡고 택시 문을 열었다. 만삭의 임산부였다. 기사님, 제발 병원으로.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옷은 양수로 젖어 있었다. 양막이 파수된 것이었다.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서울대병원. 빨리요. 종민은 즉시 엑셀을 밟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는 아직 서울 지리를 제대로 몰랐다. 서울대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으아악.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다. 종민은 당황했다. 손은 떨렸고 머리는 하얘졌다. 진정하세요. 제가 꼭 모시고 갈게요. 그는 무전기를 잡았다.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임산부가 진통 중입니다. 서울대병원 가는 최단 경로 알려주세요. 5274번. 현재 위치가 어디십니까? 을지로 3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안내를 따라오세요. 좌회전하세요. 종민은 무전기의 안내에 따라 미친 듯이 달렸다. 빨간 신호등도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했다. 과속 카메라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기사님,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종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 속도를 높였다.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15분이 마치 15시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서울대병원 응급실이 보였다. 종민은 차를 급정거했다. 의사 선생님, 임산부입니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그들은 여자를 휠체어에 태워 응급실로 급히 옮겼다. 종민은 그 뒤를 따라갔다.
30분 후, 한 간호사가 나왔다. 가족 되시나요? 아, 아닙니다. 택시 기사입니다. 아기 무사히 태어났어요. 산모도 괜찮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 순간 종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후들거렸다. 그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살렸구나. 한 생명을 살렸어. 잠시 후,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여자의 남편이었다. 제 아내가 여기.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은 종민에게 달려와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십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고개를 숙였다. 아드님 태어나셨습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성함이 박종민입니다. 박종민 선생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에 꼭 선생님 은혜를 새기겠습니다. 종민은 사양했지만 남편은 택시비에 10만 원을 쥐어줬다. 당시로서는 거금이었다. 이건 못 받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이 돈으로 제 아들의 생명을 산 겁니다. 결국 종민은 그 돈을 받았다. 그리고 병원을 나섰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995년의 첫눈이었다. 택시로 돌아온 종민은 핸들에 이마를 댔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택시기사라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날 밤 종민은 결심했다. 이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겠다고. 2024년으로 돌아온 택시 안. 종민과 젊은 남자는 여전히 길가에 멈춰선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당신이 그날 태어난 아기란 말이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994년 12월 31일 서울대병원 신생아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생명의 은인 박종민 기사님께 1994년 12월 31일 어머니가 평생 이 사진을 간직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죠. 박종민이라는 택시기사님이 아니었다면 나도 너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종민의 손이 떨렸다. 그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때 당신 아버지가 아들 이름에 제 은혜를 새기겠다고 했는데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제 이름은 이은민입니다. 은혜에는 백성민민. 어머니가 지으셨대요. 기사님의 종종 자와 민민 자에서 한 글자씩 따서요. 은민. 종민은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소? 30년이나 지났는데. 은민은 가방에서 낡은 영수증을 꺼냈다. 1994년 12월 31일의 택시 영수증이었다. 차량 번호 5274번. 기사 이름 박종민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꼭 은인을 찾아서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오?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3개월 전에요. 췌장암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을 찾고 싶다고,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종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30년간 그 임산부를 기억하고 있었다. 가끔 궁금했다. 그 아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산모는 건강할까? 그래서 제가 택시기사가 됐습니다. 종민은 놀라서 은민을 바라봤다. 뭐라고요?
어머니 말씀을 들으며 자랐어요. 택시기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날 밤 얼마나 필사적으로 달렸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했어요. 나도 커서 누군가를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은미는 지갑에서 택시기사 면허증을 꺼내 보였다. 3년 전부터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사님을 찾았어요. 5274번 차량을 찾아서 서울 전역을 돌아다녔죠. 종민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30년 전 한 선택이 한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오늘이 기사님 마지막 운행이라는 걸 어제 우연히 알게 됐어요. 같은 회사 선배님한테 들었습니다. 5274번 박종민 기사님이 내일 은퇴하신다고. 그래서 일부러 네, 마지막 손님이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종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다. 그리고 은민을 끌어안았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남자는 한겨울 밤거리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이었다. 잠시 후 종민이 물었다. 아버님은 안 계시오? 은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그랬구나. 힘든 시절이었대요.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그날 밤 살려준 기사님처럼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종민은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의 선택이 한 여자에게 살아갈 힘을 줬다는 것이, 그리고 그 힘이 아들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이 수유동 어머님 댁에 가는 길이라고 했지요? 네, 어머니 49제가 내일이에요. 오늘 밤은 어머니 집에서 보내려고요. 종민은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다. 그럼 어서 모셔다 드려야겠소. 어머님이 기다리실 테니. 감사합니다, 기사님. 택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이 흐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30년의 세월을 나눴다. 종민은 자신의 택시기사 생활을 이야기했고, 은미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들려줬다.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바로 그날이었소. 당신을 세상에 나오게 도운 그 순간, 저도 택시를 몰면서 느낍니다.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다. 같은 길을 걷는 동료이자 30년의 인연으로 묶인 가족 같은 사이였다. 수유동에 도착했다. 낡은 빌라 앞이었다. 다 왔습니다. 은미는 요금을 내려 했지만 종민이 손을 저었다. 오늘은 받을 수 없소. 이건 요금이 아니라 인연이니까. 기사님, 그리고 이거. 종민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고리를 꺼냈다. 1994년부터 가지고 다닌 것이었다. 제 첫 운행을 기념해서 산 겁니다. 당신에게 주고 싶소. 은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은민이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종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1995년. 그는 매일 밤 서울거리를 달렸다. 겨울의 혹한도, 여름의 무더위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과 그날 밤 느낀 사명감이 그를 움직였다. 어느 날 밤, 종민은 한 노인을 태웠다. 목적지는 서울역이었다. 기사님, 천천히 가주시오. 급할 것 없으니. 네, 알겠습니다. 종민은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했다. 백미러로 보니 노인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마지막이라니요? 늙어서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소.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서. 종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가장 경치 좋은 길로 돌아갔다.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달렸다. 기사님, 이 길은 좀 멀지 않소? 조금 돌아가지만 야경이 예쁩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이시니 아름답게 기억하시라고요. 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종민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같은 기사를 만나서 행운이었소.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구먼. 그날 밤 종민은 깨달았다. 택시기사는 단순히 손님을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여정에 함께하는 동행자라는 것을. 1998년 IMF 외환위기가 왔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거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종민도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새벽 한 중년 남자가 택시를 탔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냄새로 보아 술에 취한 듯했다. 기사님, 한강으로 가주시오. 종민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디 한강입니까? 아무데나. 아무데나 좋소. 남자의 목소리는 죽어 있었다. 종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회사가 망했소. 20년 다닌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소.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종민은 한강 대신 남산으로 차를 몰았다. 지금 제일 필요한 건 한강이 아니라 야경입니다. 저 좀 믿고 따라오시죠. 남산 정상에 올라 종민은 차를 세웠다. 내려서 좀 걸으시죠. 기사님, 나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종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1994년 공장이 부도났을 때의 절망, 그리고 택시기사가 되어 느낀 희망을.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 손님도 그러실 겁니다. 남자는 한참을 서울 야경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다. 살아야겠소. 다시 시작해야겠소. 그날 이후 종민은 택시를 희망을 나르는 차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2005년 종민의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밤새 택시를 몰아 모은 돈으로 아들을 키운 보람이 있었다. 아들은 의대에 진학했다. 아버지, 제가 의사 되면 아버지 건강 제가 책임질게요. 그래,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내가 쓰러졌다. 당뇨 합병증이었다. 종민은 더 열심히 일했다. 낮에도 틈틈이 운행을 나갔다. 2010년 둘째 아들이 교사가 됐다. 셋째 딸은 간호사가 됐다. 세 자녀 모두 남을 돕는 직업을 선택했다. 종민은 아이들에게 늘 말했다. 아빠는 택시로 사람들을 도왔다. 너희는 너희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와라. 그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2015년 종민은 택시기사 20주년을 맞았다. 회사에서 공로상을 줬다. 무사고 20년. 친절 서비스로 표창받은 것은 10번. 그는 자랑스러웠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20년을 한결같이. 아내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믿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소. 2020년 코로나19가 왔다. 거리는 텅 비었고 손님은 사라졌다. 많은 택시기사들이 폐업했다. 하지만 종민은 계속 차를 몰았다. 기사님, 이런 시국에도 일하시네요. 마스크를 쓴 간호사가 말했다. 병원 가는 길이십니까? 네, 야간 근무 가는 길이에요. 의료진이시군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기사님도 고생하세요. 이런 때 택시 몰기 쉽지 않으실 텐데. 종민은 요금을 절반만 받았다. 의료진들은 할인입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버티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종민은 30년을 달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그는 항상 핸들을 잡았다. 택시기사는 그의 직업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30년간 종민이 태운 손님은 정말 다양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탔고, 각자의 목적지로 향했다. 2003년 어느 여름날, 종민은 한 젊은 여자를 태웠다. 여자는 울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종민은 조용히 운전했다. 목적지는 김포공항이었다. 외국 가시나 봐요? 네, 유학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죠. 집안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저는 도망가는 겁니다. 이렇게. 종민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조언할 처지는 아니지만 도망이 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답이에요? 맞서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싸워야죠. 포기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여자는 한참을 침묵했다. 공항 대신 신촌으로 가주세요. 네, 그 사람한테 가야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싸워볼게요. 종민은 목적지를 바꿨다. 나중에 그 여자에게서 편지가 왔다. 결국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혼했다는 내용이었다.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 인생을 바꿔주신 택시기사님께 2008년 종민은 수능 시험장으로 가는 학생을 태웠다. 남학생은 극도로 긴장한 모습이었다. 떨리세요? 네, 너무 떨려요. 1년을 재수했는데 또 떨어지면 괜찮습니다. 제 아들도 재수했거든요. 지금은 의대생이에요. 정말요? 네.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은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화이팅. 몇 달 후, 그 학생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2012년, 종민은 한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다 드렸다. 할머니 옆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아들로 보였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계세요. 응, 알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택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내렸다. 그리고 다시 택시에 올라탔다. 회사로 가주세요. 남자는 차 안에서 조용히 울었다.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제가 돌볼 수가 없어서. 종민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 어머니를 모셨어요. 하지만 이제 치매가 심해지셔서 자주 찾아뵙겠죠? 그럼요. 매일 갈 겁니다. 종민은 남자의 마음을 이해했다. 부모를 모시는 일의 무게, 그 책임감을. 2016년 종민은 한 커플을 태웠다. 둘은 행복해 보였다. 오늘 프러포즈 했어요. 여자가 신이 나서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기사님. 오늘 정말 최고의 날이에요. 종민은 그들의 행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택시기사의 특권 중 하나는 사람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2019년 종민은 한 중년 남자를 태웠다. 남자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어디 가십니까? 아내 병원입니다. 오늘 퇴원하거든요. 좋은 일이네요. 네, 큰 수술이었는데 잘 이겨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남자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번에 새삼 깨달았어요. 종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아내의 투병 생활을 함께했기에 그 마음을 이해했다. 이렇게 종민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마주했다. 기쁨도 함께했고 슬픔도 함께했다. 그는 단순한 운전사가 아니라 사람들 인생의 증인이었다. 어느 날 밤, 종민은 생각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모두 나의 선생님이었구나. 그들에게서 그는 인생을 배웠다. 희망을, 용기를, 사랑을, 그리고 인내를 배웠다. 30년의 세월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15만 번의 만남이었고 15만 개의 이야기였으며 15만 가지의 배움이었다. 종민은 자랑스러웠다.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 만난 모든 인연들이. 다음 날 아침, 종민은 은민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기사님, 어머니, 49제에 참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가도 될까요? 제발 와주세요. 어머니가 가장 만나고 싶어 하셨던 분이에요. 종민은 수유동의 작은 절을 찾았다. 은미는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군요. 어머님 영정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은미는 종민을 법당으로 안내했다. 영정 앞에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종민은 30년 전 그날 밤, 진통으로 괴로워하던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종민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편히 쉬세요. 아드님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잠시 후 둘은 절 마당에 나와 앉았다. 은민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러시죠. 은민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절대 주저앉지 않으셨죠.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청소 일도 하셨어요. 종민은 가슴이 아팠다. 힘드셨겠군요. 하지만 저한테는 티를 안 내셨어요. 항상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우리 은민이는 특별한 아이야. 천사가 도와서 태어난 아이니까. 천사라니요. 기사님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어머니한테 기사님은 천사였어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타나서 저와 어머니를 구해준. 은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학교에서 집안 형편 때문에 놀림을 받았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어머니한테 화를 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 왜 아버지는 없어? 라고. 종민은 조용히 들었다. 그때 어머니가 저를 안으시며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태어나던 날 밤의 이야기를, 어떻게 천사 같은 택시기사님을 만났는지. 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민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단다. 그날 밤 기사님처럼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너도 그런 사람이 되렴.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네, 고등학교 때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구해준 그 기사님처럼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은미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이건 어머니의 일기예요. 평생 쓰신 거죠. 공책을 펼치자 1994년 12월 31일 날짜가 보였다. 오늘 밤 나는 천사를 만났다. 박종민이라는 이름의 택시기사.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도, 내 아이도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아이에게 꼭 전하리라.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종민은 눈물을 닦으며 공책을 덮었다. 제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사님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으셨어요. 어머니 인생도요. 은미는 계속 이야기했다.
택시기사가 되고 나서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밤,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는 사람을 말렸죠. 그리고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기사님이 느끼셨을 그 감정을, 누군가를 구했을 때의 그 벅찬 기쁨. 종민은 은민의 손을 잡았다. 당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아들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멘토가 되어주세요. 비록 은퇴하시지만 가끔 저한테 조언을 해주세요. 더 나은 기사가 되고 싶어요. 종민은 미소 지었다.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기사예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배운 것들을 나눠드리죠. 두 사람은 약속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30년 전 시작된 인연은 이렇게 새로운 관계로 이어졌다. 49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종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30년의 택시기사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1994년. 실업자로서 막막했던 그때. 택시라는 낯선 세계에 뛰어들었던 그 순간. 그리고 첫날 밤 만난 임산부. 그날 내 선택이 옳았구나. 종민은 확신했다. 30년 전 그날 밤. 필사적으로 서울대병원으로 달렸던 그 선택이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집에 도착한 종민은 서재로 갔다. 오래된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30년간 모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손님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 표창장, 그리고 첫날의 영수증. 1994년 12월 31일의 영수증. 은민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종민도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그 영수증을 쓰다듬었다. 여보, 뭐해? 아내가 방에 들어왔다. 옛날 생각 좀 하고 있소. 30년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잘 살았어요. 아내는 종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요.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제가 버틸 수 있었소. 종민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내일부터는 매일 집에 있을 겁니다. 당신 병원 모시고 다니고 같이 산책도 하고 기대되네요. 신혼부부처럼 지내는 거예요. 둘은 웃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날 종민은 택시 회사로 갔다. 마지막으로 5274번 택시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차고지에 서 있는 낡은 소나타를 보며 종민은 가슴이 뭉클했다. 오래 수고했네. 그는 차 안으로 들어갔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쓰다듬었다. 이 핸들을 1만 번도 넘게 잡았다. 이 시트에 1만 번도 넘게 앉았다. 종민이 형. 후배 기사가 다가왔다. 형, 정말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쉬어야지. 형이 없으면 우리한테 누가 조언해줘요? 종민은 웃었다. 자네들이면 충분해. 다들 실력 있는 기사들이잖아. 형처럼은 못해요. 형은 레전드예요. 30년 무사고에 친절왕에 과찬이야. 난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종민은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다. 비상용 구급상자, 담요, 생수가 들어 있었다. 그는 항상 손님들을 위해 이런 것들을 준비해 뒀다. 이것들 자네가 가져가게. 형, 손님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후배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사무실로 가자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기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30년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은 감사패를 건넸다. 우리 회사 역사상 최고의 기사셨습니다. 모범적인 근무 태도로 많은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셨죠. 종민은 감사패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은퇴하셔도 가끔 놀러 오세요. 우리 신입 기사들한테 특강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종민은 택시 차고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30년간 그의 전쟁터였고 삶의 터전이었던 곳. 이제 그곳과도 작별할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민은 버스를 탔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승객으로서 서울 거리를 바라봤다. 창밖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다. 이제 나도 저들 중 하나구나. 더 이상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태워지는 사람. 묘한 기분이었다. 저녁, 세 자녀가 모두 집에 왔다. 종민의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큰아들이 말했다.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둘째 아들도 거들었다. 아빠, 우리 같이 여행 가요. 제주도든 어디든. 딸이 제안했다. 종민은 자녀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그러자. 이제 시간 많으니까. 가족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는 따뜻했다. 30년간 밤에 일하느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 이제 그 시간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은퇴 후 일주일. 종민은 적응하기 힘들었다. 30년간 밤에 일하던 습관 때문에 밤만 되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거실에 나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저 어딘가에서 택시들이 달리고 있을 것이다. 은민도 지금쯤 손님을 태우고 있겠지. 잘하고 있겠지? 종민은 은민이 걱정됐다. 아직 경력이 짧은데 혹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은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기사님, 어제 정말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소?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렸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종민은 차근차근 조언했다. 그럴 땐 우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세요. 그리고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택시기사 생활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손님도 자신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최우선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기사님. 전화를 끊고 나서 종민은 생각했다. 자신이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은민뿐 아니라 다른 후배 기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종민은 택시 회사에 전화했다. 사장님, 제가 신입 기사들한테 교육을 좀 해줄까 합니다. 정말입니까? 그거야 환영이죠. 다음 주부터 종민은 매주 화요일 오전 회사에서 신입 기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안전 운전, 친절한 서비스, 어려운 상황 대처법 등. 여러분, 택시기사는 단순한 운전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손님들 인생의 동행자예요. 종민의 강의는 신입 기사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박 선배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30년간 배운 걸 나눠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훌륭한 기사가 되세요. 한 달 후, 종민은 은민과 약속대로 만났다. 작은 카페에서였다. 어때요, 요즘? 좋아요. 기사님 조언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다행이군요. 은민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상자를 열자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다. 택시 모양의 열쇠고리였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기사님이 주신 열쇠고리처럼 저도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종민은 감동했다. 정말 고맙소. 잘 간직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근황을 나눴다. 은민은 택시 일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고 종민은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기사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30년간 택시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종민은 잠시 생각했다. 여러 순간이 있었지만
역시 당신 어머님을 병원에 모셨던 그날 밤이에요. 그날 제가 깨달았거든요. 이 일의 진짜 의미를. 그게 뭔데요? 사람을 돕는다는 것. 그리고 그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기사가 되고 싶어요. 이미 되고 있소. 당신은 훌륭한 기사예요. 그날 이후 종민과 은미는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때로는 택시 이야기를, 때로는 인생 이야기를 했다. 종민에게 은미는 단순한 후배가 아니었다. 아들 같고, 제자 같고, 동료 같은 존재였다. 30년 전 그날 밤의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꽃피운 것이다. 어느 날 은민이 말했다. 기사님, 제가 언젠가 30년을 채우면요. 저도 기사님처럼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선배에게서 후배로, 세대에서 세대로. 종민은 깨달았다. 자신의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경험과 지혜가 은민을 거쳐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봄이 왔다. 종민은 아내와 함께 남산을 산책하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여보, 이렇게 함께 산책하니 정말 좋네요.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오. 30년 만에 처음이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종민은 문득 30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도 봄이었다. 첫 월급을 받고 아내에게 꽃을 사준 날. 당신, 그때 기억나오? 제가 택시 첫 월급으로 장미를 사줬을 때. 물론 기억하죠. 빨간 장미 한 다발. 그때 당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종민은 웃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소. 우리 함께 잘 이겨냈어요. 남산 전망대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 종민이 30년간 달렸던 길들이 있었다. 저 길들을 정말 많이 달렸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달리는 거 편하게 구경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때 종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은민이었다. 기사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무슨 일이요? 오늘 특별한 손님을 태웠어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떤 손님이었소? 임산부였어요. 진통이 시작됐는데 택시를 못 잡아서 거리를 헤매고 있더라고요. 종민의 가슴이 뛰었다. 그래서? 물론 바로 태웠죠. 병원까지 안전하게 모셨어요. 아기도 무사히 태어났고요. 종민은 미소 지었다. 잘했소. 정말 잘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30년 전 기사님이 느끼셨을 그 감정을, 한 생명을 구했다는 그 뿌듯함을요.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 일의 의미입니다. 전화를 끊고 종민은 아내를 보며 말했다. 은민이가 오늘 임산부를 도왔대요. 꼭 30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인연이 이어지는군요. 그렇소. 인연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요. 종민은 깨달았다. 자신이 30년 전 심은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그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종민은 택시 회사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날의 주제는 택시기사의 사명감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손님을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신입 기사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제가 30년 전 한 임산부를 도왔습니다. 그 일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임산부의 아들 인생도 바꿨죠. 종민은 은민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순간을 만날 겁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우리 일의 진짜 의미니까요.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 기사가 다가왔다. 선배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도 그런 기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민은 생각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저녁, 큰아들이 전화했다. 아버지, 오늘 환자 한 분을 살렸어요. 응급수술이었는데 성공했습니다. 훌륭하구나. 아버지가 택시로 사람들을 도운 것처럼 저는 수술로 돕는 거죠. 종민은 자랑스러웠다. 자신의 가치관이 아들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밤, 종민은 일기를 썼다. 2025년 4월 15일. 오늘 은민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 아이가 임산부를 도왔다고. 30년 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인연은 정말 돌고 도는구나. 내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 종민은 행복했다. 30년의 택시기사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여름이 왔다. 종민은 은민을 포함한 몇몇 후배 기사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 작은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였다. 선배님, 건배. 후배들이 잔을 들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종민은 흐뭇하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식사를 하며 후배들은 각자의 경험담을 나눴다. 누군가는 길 잃은 노인을 집까지 모셔다 준 이야기를, 누군가는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손님을 안전하게 모신 이야기를 했다. 선배님,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30년을 한결같이 의미 있게 일하는 기사. 한 젊은 기사가 말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손님을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인생의 동행자로 보는 것. 은민이 거들었다. 맞아요. 선배님한테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일의 진짜 의미를요. 종민은 은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은민이는 이미 훌륭한 기사가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모임이 끝나고 은민과 단둘이 걸으며 종민이 물었다. 요즘 어때요? 힘들진 않고 괜찮아요. 힘들 때마다 기사님 생각하면서 버텨요. 고마운 말이오. 기사님, 사실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택시기사가 됐어요. 종민은 놀라서 은민을 바라봤다. 복수라니?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아버지를 일찍 잃고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생각했죠. 세상에 뭔가 보여주겠다고. 은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택시를 몰면서 깨달았어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 답이라는 걸. 기사님처럼 사람들을 도우면서 진짜 행복을 느꼈어요. 종민은 은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 깨달았소.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사랑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기사님이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30년 전 어머니를 구해주신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았다. 가을이 왔다. 종민은 손자를 보게 됐다. 큰아들의 첫 아이였다. 아버지, 이름을 인연이로 지으려고요. 한자로 이잉유안. 왜 그런 이름을?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인연의 소중함을. 그래서 제 아들 이름에 새기고 싶어요. 종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자를 안았다. 잘 자라거라.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렴. 겨울이 다가왔다. 12월 31일. 종민은 은민과 함께 특별한 장소로 갔다. 서울대병원 앞이었다. 여기가 30년 전 어머니가 저를 낳은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당신 어머님을 모셔다 드린 곳이죠. 두 사람은 병원 앞에 서서 3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기사님,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아니요. 당신과 당신 어머님이 제 인생을 바꿔줬소.
택시기사라는 일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온 인연이었다. 운명은 정말 돌고 도는군요. 은민이 중얼거렸다. 그렇소. 내가 당신을 도왔고, 당신이 다른 일을 도우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요. 종민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걸 분명 그러실 겁니다. 그날 밤, 종민은 집에 돌아와 마지막 일기를 썼다. 2025년 12월 31일, 30년 전 오늘, 나는 택시기사가 됐다. 그리고 한 생명을 구했다. 오늘, 30년 후, 나는 그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랐는지 확인했다.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 내가 심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으니. 종민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거리에는 여전히 수많은 택시들이 달리고 있었다. 그중 한 대는 분명 은민의 택시일 것이다. 잘하고 있겠지. 종민은 미소 지었다. 30년 전 자신이 시작한 여정이 이제 은민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은민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인연은 이렇게 돌고 돈다. 사랑은 이렇게 퍼져나간다. 한 사람의 선한 선택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간다. 종민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30년간 달려온 긴 여정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은민은 오늘도 서울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30년 전 종민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함께하며 택시의 불빛은 밤거리를 밝히고 희망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